그동안 저희가 너무 거대 양당 얘기만 했나요? 제3원내 정당 정의당 상황은 어떨까요? 정의당은 최근에 총선을 대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고 또 선거 연합을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당의 미래와 명운, 진짜 제3지대 정당이 누구인지 증명하겠다. 정의당 찍었던 270만 표 내년에 되찾겠다. 이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첫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네. 요 직전에 네. 저 출연자분의 한 분이 이제 류호정 의원이셨는데 네. 류 의원이 나가기 전에 멘트를 하셨어요. 네. 새 당을 만들겠다. 네. 하지만 탈당은 안 할 거다. 네. 어떤 그러니까 저도 평가였습니까? 방금 예.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예. 처음 들어가지고 예. 놀랍고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인데 네. 뭐 새 당을 만들겠다를 그 전에 제가 한번 뵀을 때 얘기는 그 새 당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새 당에 뭐 정의당에 포함돼야 되는지 안 포함돼야 되는지 뭐 그 부분이 12월 중순까지는 좀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한번 들었어요. 네. 회의 때.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좀 기다리겠다. 이게 거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아까 앞에서 이제 하신 거 보면 토요일 정도에 뭐 발표하신다고 뭐 빠르면 이번 주. 네,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뭐 정의당이 아닌 바깥에서 이제 새로운 신당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당으로서는 손실이지만 뭐 그러면 12월 안에 탈당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탈당은 안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 예. 조금 정치 문법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제가 예. 생각했을 때는. 예. 네. 자, 정의당 비대위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준우라는 비대위원장이 오시기 전에 정의당하고 또 오시고 난 다음에 정의당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다르게 할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3주 됐거든요. 예, 예. 만 3주가 됐는데 이제 뭐 지난주에 인터뷰한 게 이번 주에 뭐 포털 메인에 올라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제서야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 아, 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의당이 그 뉴스의 관심사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뭐 확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하긴 오늘도 제가 그 모 통신사의 그 검색어로 정의당 네, 혹은 네. 정의 쳤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네, 어제 네. 뭐 나오긴 큰 제목이었던 네, 기사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당 내에서는 좀 세밀하게 보잖아요. 아무래도 예. 굵직굵직하게 일상에 바쁘신 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뉴스지만, 예. 그러니까 저희 뭐 뉴스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 예. 뭐 그리고 약간 어쨌든 선거연합 신당이라는 걸 저희도 제안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이른바 제3지대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선 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원내 의석이 좀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당 논의에서 이제 원 오브 댐 정도로 지금 취급받고 딱 그 정도만큼의 주목도를 받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제가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아직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제 뭔가 좀 거듭나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진단 먼저 좀 해보죠. 네. 노회찬 심상정 이후의 위기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득표율이 정의당은 1.83%. 네. 또 뭐 일부 뭐 강하게 비판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민주당 이중대다, 네. 페미니즘 정당이다, 뭐 네. 이런 이미지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정의당의 입지가 객관적으로 왜 이렇게 줄었을까? 어떤 기대를 지지자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 너무 많죠. 근데 저 생각하기에는 기대가 가장 크셔서 실망이 가장 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례하다고 여기실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정의당이 가장 여의도에 있는 정당 중에 상식선을 가장 지킨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양당이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가 않아라고 하는, 약간 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도 그냥 뭐 그래 뭐 국민의힘이 그렇지 뭐, 뭐 민주당 애들이 그렇지 뭐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한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예.
근데 정의당은 늘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더 교과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훨씬 더 질타를 합니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건 저희가 부족했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잘하진 못했다. 이 부분을 일단 인정하고 네.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역시 이제 가치와 노선은 비교적 분명한데 예. 그걸 전달할 때 현대 정치에서 결국 인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언어와 정책 법률로 네. 이제 상징이 좀 돼야 되는데 집약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노회찬 심상정, 뭐 그 전에 담병호 권영길, 뭐 그리고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뭐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이런 구호들 이후에 조금 그런 강인한 어떤 의제들, 아이코닉한 어떤 정책들이 네. 변별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너무 오래 노회찬 의원 둘이서 너무 오래 끌고 오셨죠. 그 뒷세대가 좀 없었던 부분, 중간 세대가 좀 없었던 부분도 어쨌든 당의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9%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6석이에요. 9%면 뭐 300석이니까 사실은 뭐 못해도 뭐 20석 정도 돼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해도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의석으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예, 흑자가 안 나거나 흑자 폭이 여전한 거예요. 제도의 문제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응원석에 있다가 이렇게 이게 너무 안 됐는데 이게 안 돼 이렇게 해서 저도 옆에 있는 어떤 까다로운 소비자나 평론가가 되지 말고 나는 20년 동안 내가 당당하게 찍을 수 있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정당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에 정의당이 있고 없고를 여의도를 상상해 보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응원석에 있다가 말하자면 추격조로 네네. 구원 등판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치에 되게 냉소적인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럼 진보 정당은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따져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글쎄 이제 제가 그런 말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희 당에 계시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간 분들도 있고 예. 민주당이 정의당 혹은 진보 정당의 이제 패스트 팔로워입니다. 그렇죠. 저희 정책을 쭉 따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색깔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지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후나 토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의당이 뭐였 기후 뭐 너희가 뭐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덕도 관련한 특별법이 2개가 있었는데 네. 저희는 생태적인 이유로 그걸 반대했거든요. 동남권 신공항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프랑스에서 컨설팅 회사가 와서 김해 활주로 2개 놓자. 하나 더 놓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 동남권의 국제공항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덕도라는 섬을 가보시면 이건 그냥 바다에 그냥 갖다 붓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를. 저희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일관되게 반대한 정당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 저희가 이번 노란봉투법 대통령께서 유감스럽게 거부권 행사하셨지만 예. 저희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을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끌고 오는 리딩 파티는 리딩 정당은 선도 정당은 진보 정당이 계속 해왔던 것 같고 네. 민주당은 여당일 때 안 하다가 야당일 때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 방송3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일관된 정당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보 정당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여전히 있지 않냐. 그게 비록 교섭단체니 집권 수준까지 국민들한테 어떤 뭐 소구력이 없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거나 이 정도 의석에서 이걸 부인당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은 피땀 흘리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비교적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정당 아니냐. 예.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저는 존재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이 270만 표를 얻으셨어요. 물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달리는 것에 비해서 의석수가 제도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따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정도로 목표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의석수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2017년 대선, 예.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수, 네.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득표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 예. 200만 표, 230만 표, 270만 표 이렇게. 근데 대선은 박빙이었으니까 표가 적다 치더라도 작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100만 표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뼈아픈 거죠. 물론 이제 투표율도 낮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든 실망시켜 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몇 석이 아니라 원래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애정을 보여주셨던 유권자분들을 돌아오게 유턴하는 그게 저희의 1차적인 지금 목표가 돼야 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표는 예를 들면 2004년 총선에서 저희가 그때도 270만 표를 얻었는데 예, 예. 그때 10석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6석이에요. 왜 그러냐?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의석은 제도와 그리고 다당제 구도에 따라서 의석수는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를 떠나셨던 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첫 번째 절박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뭐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총선용이 아닌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신당, 네.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신당을 공식 제안하셨는데 조금 어려워요. 가치 어렵죠. 중심 선거 연합 신당 어떤 고민과 구상을 담은 계획인 건가요? 일단 예.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예. 그런데 한국 사회의 청사진에 관해서 예. 불평등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 내의 그 문제 의식 있는 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선거 연합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네, 불평등,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양당 기득권 정치 이런 거고요. 선거 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식 모델을 저희가 차용한 것인데 지역구와 비례를 하나의 정당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은 아니다. 근데 선거연합 정당이 지금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요. 발의한 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선거연합을 허용하게 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서 발의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닌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을 저희 당에 입당을 잠시 하셔라. 그 당명을 같이 모아서 개정하겠다. 예, 그래서 같이 선거를 대응하자. 근데 돌아가셔야 된다면 나중에 돌아가셔라.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너희 당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예. 냉소적인 분들은 정의당 한 석, 두 석밖에 안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비례 1, 2번이 저희의 기득권이라면 저희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 1, 2번 순번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이 위성 정당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가 좀 일단 쉽다. 저희가 행성인데 예, 예. 위성은 따로 없잖아요. 예, 예. 행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위성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위성 정당들은 자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건데 저희의 상태는 잘해야 본전이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의석수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정치에 질식당할 것 같은 그런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상을 모색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예. 그러니까 녹색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있으니 어쨌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좁혀주고 고민을 덜 하시게 선거는 하나의 이름으로 대응을 하자.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 속에서 연대연합을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후보 단일화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형태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정치적 실험이죠. 그게 왜 인재 영입 방식이 아니라 이런 선거 연합 정당이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와 노선에 기반한 거지 예. 인물 중심의 명사 정치를 하는 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다소 퇴행시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금태섭 의원님이 하시는 새로운 선택 있잖아요. 네. 같이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 강령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럼 이제 금태섭 의원님은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믿어봐. 이거는 아니잖아요. 당과 당이 만나고 세력과 세력이 만나면 강령이랑 규약 같은 걸 가지고 보고 아 이런 당이구나. 이런 정치 세력이시군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네, 예. 그런 걸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제3지대 얘기도 그래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반윤 반명 모여라인 것 같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3지대 얘기하셨으니까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시대, 제3지대 많이 외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선거 후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연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지금만큼 제3지대니 뭐 신당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때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자체도 예. 두 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그 열망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식이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뭐 SES가 있고 핑클이 있는데 네. 베이비복스가 있습니다. 연식을 거기까지 가셔야 돼. 어디로 가요? 알겠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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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잖아요. 뭐 H.O.T랑 제키가 있는데 H.O.T랑 제키요? 태사자와 NRG 팬은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다만 양당에서 이렇게 균열이 많이 나오는 건 리더십들에서 좀 통합의 그 포용의 리더십이 양당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분들이 결국은 이번 총선을 별도의 정당을 창설해서 완주를 하시더라도 네.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면 결국 민주당 국힘으로 돌아갈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 제3지대라고 할 수 없고 예. 1.5지대, 2.5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고 끝까지 쭉 바라보면 별도의 독립적인 그 어떤 뭐 중소돌의 기적을 꿈꾸는 세력은 예.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 20년 동안 역사를 봐라. 수없이 많은 뭐 창조한국당, 국민의당, 뭐 여러 당들이 있었잖아요. 뭐 국민중심당, 뭐 자민련 뭐 등등 있었는데 다 명멸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남았던 당이 어디냐, 진짜 양당과는 다른 정치를 하려고 했던 세력이 어디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복귀를 하는 염두에 두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 세력을 구분짓는 의미에서 예. 진짜 제3지대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대위원장직을 맡으시고 각 정당 대표들도 만나셨고요. 네. 이재명 대표 만나서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그런 말했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네.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멋없게 이기면 멋없게 이긴 게 저는 지난 총선의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민주당 180석 가지고 도대체 뭘 했냐. 예, 그냥 멋없게 이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20대 국회 때는 뭐 민평당,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 등과 함께 개혁연대, 탄핵연대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오히려 더 적은 의석으로 더 많은 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1당과 2당이 그냥 격렬하게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 국회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의미에서 봐도 그렇고, 물론 민주당이 자력으로 예를 들면 200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얘기가 맞겠죠. 예. 네, 근데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대단하신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 정당에 200석을 몰아준 적은 없기 때문에 네. 200석이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합 정치에 대한 모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랑 저희랑 연대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건 양당 정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건 기존에 본인이 얘기하신 대선 공약이랑도 안 맞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뭐 노무현 그 대통령이랑 비교해 보면 네.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대권의 꿈이 있으시다면 좀 큰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우려를 민주당의 5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병립형 퇴행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 별도의 뭐 그 모임도 하고 계시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너무 나쁜 선택은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하지만, 만약 더 그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저희는 굉장히 날을 세워서 비판할 수밖에 없죠. 민생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2+2 협의체 오늘부터 가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양당 중심의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마지막에 협의를 할 때 예. 논의의 어떤 스피드와 효율성을 위해서 소수 정당을 상당히 뭐 배제하는 게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고통에 둔감해지기도 할 법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좀 비극적인 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적용 유예를 시사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는 정말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진 정당이 어디냐라고 예. 하는 저희는 노선과 원칙에 기반한 건데 이런 입장을 두고 누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희 보고 민주당 이중대다,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노선이 분명하고 예. 여기에 기반해서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를 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석수가 양당이 좀 비슷비슷한 양상이었을 때는 또 정의당에 매달린 적도 많아요.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러지 않는 때는 이렇게 뭐 고통에 둔감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무시 당하는 네. 경우도 자주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계속 우리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노동 관련된 네.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란봉투법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한 어떤 논란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대재해처벌법 놓고도 정부하고 노동 갈등이 큰데 이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근데 솔직히 뭐 정치를 약간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결국 판단한 거는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다. 입법 독주를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민주당을 심판해 달라라는 기조로 총선을 치르실 생각인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해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당론 위배지만 예를 들면 보수나 재계가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엄청 반대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쪽은 신념에 따라서 그걸 반대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방송 3법은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어떻게 독립시키는 문제니까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랬으면 예.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가질 수 있는 포션은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 모두 거부하고 계세요. 그럼 아마 쌍특검법도 거부할 것 같고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총선은 야당의 발목 잡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라는 구도로 결국은 이 프레임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총선 전이기 때문에 직전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정치적 묘수나 해법이 찾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노동계랑 같이 열심히 싸웠는데 이 거부권 행사로 끝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와 결별하고 총선을 치를 생각을 가질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노란봉투법이든 뭐든 간에 그 거부권 해도 200석이면 되잖아요. 예. 그럼 한 20분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강단이나 그런 소수파의 의견도 보수 정당을 지금 찾아보기 힘드니 네. 실질적인 정치적 해법은 없어 보이는 거죠. 경로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권자나 시민분들한테 결례일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도 있지만은요. 이 질문을 좀 드려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청취자분 중에서 반창고님의 그 질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지금 진보적인 아젠다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 것 같다 느낍니다. 각자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흐름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무엇일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진짜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방하고 통상 국가, 뭐 FTA도 우리 보고 체결하자고 하고 이랬던 국가가 네.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가 오히려 한국의 보수도 저는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보수와 진보, 하여간 전 세계의 정치가 모두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해법은 작동하지 않고 네. 남아 있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게 또 더 격렬화되면서 전쟁이라는 형태로까지 비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문제든 이스라엘 문제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외친다면 여기서 국제적으로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지구가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저는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숙제가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근데 다만 우리 사회만 놓고 보면 일단 생애 주기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긴 저출산 문제나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같이 책임질 건가. 경쟁에서 이른바 낙오됐다고 하는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냥 경쟁에서 도태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단기적인 지역 발전 처방전인 잼버리나 엑스포 이런 거 말고 예. 좀 지역사회의 소멸에 맞선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거냐. 저희가 지금 시원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지율이나 당세가 이렇다는 생각을 전 겸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건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진보 정치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있고 길을 걸으면서 계속 당원들 시민분들께 길을 물으면서 좀 해법을 같이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향은 분명한데 예. 그를 위해 가는 경로 그를 위한 로드맵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같이 좀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정치인분들 각 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뭘 여쭤보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반드시 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과 달리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창고님의 답변까지 들어갔고요.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